거기 사람이 있어서 굳이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고. 그렇죠. 자, 아니야. 우리가 위치가 어디죠? 말 좀 해보고 들어가면 안 되나? 뭐 구경을 하고 누가 막 입찰을 하고 할 거야. 현재 위치. 현재 위치요? 물어보고 올까요, 선생님? 저 안에다가 한번. 저 현재 사람들이 위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여기서 찍어보고. 아,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나오는데 그럼? 뭘로 봐야 돼? 어플 하나 알려드렸죠? 아, 서울시 그거? 스마트 정보. 스마트 정보? 스마트 정보. 우리 언니가 여기 있어요. 용감하게 지역도로에서 나오죠. 자,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 같은데 왜 니들 9월 15일 두 번째 임장지 일산으로 왔습니다. 일산은 구가 3개가 있죠.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다음에 또 덕양구가 있죠. 덕양구. 자, 구가 있으면 동밖에 없어요. 면리가 없습니다. 시내니까. 우리는 주소를 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야 돼요. 주소만 봐도 아, 여기 어떤 지역이구나. 여기 대해서 여기가 근데 이게 일산에 대한 지도를 준비하세요. 여기가 왼쪽이 일산 서구, 서쪽, 여기 일산 동구, 여기가 덕양구, 이쪽이 서울이에요. 덕양구가 엄청 크다. 덕양구. 덕을 많이 쌌나 보죠, 덕양구. 자, 그러면은 오히려 작다는 게 밀집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아마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발되는 데야. 덕운동 뭐 이런. 서울 외곽에. 여기가 그림. 이쪽이에요? 아, 여기가 처음에 그래서 일산이 처음에 일산이었는데 일산도 서구 동구 분거됐잖아요. 서구 동구, 그다음에 여기 위가 파주, 그리고 여기가 덕양구, 이쪽이 이제 서울, 이쪽이 자유로, 여기가 밑에 한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행정 지도예요. 일산 서구, 여기 한강, 자유로, 동구, 그다음에 여기가 덕양구. 여기 전체 일산이죠. 아니 고양시. 우리는 일산을 자꾸 그렇게 알아듣지 마시고 고양시, 일산 동구냐, 일산 서구냐, 또 덕양구냐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분당은 분당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분당이 저기 성남시 분당구잖아. 우리 그렇게 가져야 돼. 우리 경매나 토지하는 사람들. 그래야지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리가 어디다? 일산. 아, 고양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김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위에는 파주가 있고 옆에는 서울. 고양시 바로 옆에가 양주가 있네요. 양주하고 사이에 의정부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가 있어요. 원래 같은 옛날 양주였어요. 남양주까지도. 근데 이게 밑으로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남양주로. 양주 밑에라는 뜻으로. 그리고 구리가 너무 작어. 특징이. 구리가 작고 오산도 작아요. 오산도 너무 작아. 굴이 진짜 작네. 그죠? 구리 작고 오산 작고 하남도 작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KTX 때문에 GTX냐요? KTX입니까? GTX죠. 근데 KTX가 잘못 올라왔는데 A 라인, B 라인, C 라인 있잖아요. 삼각축이 있어요. 애 오실 때 A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교차점이 어느 서울역이에요. A 라인하고 B 라인하고 교차점. 그러면 다른데 교차점이 또 2개 있죠. 삼각형이니까. 위에가 청량리야. 청량리 어디냐? 여기 이게 뭐죠? B 노선. B 라인. 요건 C 라인. C 노선. 그리고 여기는 삼성역이야. 삼성역은 어디서 하느냐? A 라인하고 C 라인. 그래서 삼각형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서울역하고 청량리, 삼성역.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계속 뜬다 하잖아요. 삼성이 제일 커질 거라고, 강남보다 더 커질 거라고. 서울도 그러고 당연히 청량리도 계속 지금 뜨고 있잖아요. 요 세 개가 같이 이렇게 교차하는 데입니다. 그 우리는 현재 일산에가 크게 대공역, KTX역, 저기 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우리는 대곡 그 위쪽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도도 자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2015 타경이야. 우와. 자, 사건 번호가 2015 타경 뭐뭐뭐뭐. 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거는 뭐죠? 물건 번호,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이 기일차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기일차표 쓸 때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금액도 동그란 넣은 사람 있다 했죠. 요번에 나타났잖아. 반드시 거기 써가지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차분하게. 여기는 이제 1번 물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특징은 여기가 저희 현재 위치도인데요. 한옥마을 정화 해가지고 한동안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요쪽이 좀 됩니다. 이 앞에 동그라미 쳐놓는 게가 매표소고, 해당 그 사건에 대한 물건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기가 1번이고 2번부터 5번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번인 거는 요 앞에 저 봉고 트럭 있는데 저 펜스 차여 있는데 여기가 해당 부지가 되겠고, 현재 나대지죠. 네, 지목이 그 보니까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수원은 뭐예요? 전각 가수. 그래, 농지죠. 농지니까 기본적으로 농지증 있어야겠구나. 농지증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게 뭐야? 45억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최초 감정가는 얼마냐면 18억 2,400이에요. 모르셨죠? 네. 45억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뭐 변경 유찰 뭐 이렇게 막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다가 요때 7차 때가 다시 재감정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많이 떨어졌네, 들어가 볼까?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정확히 봐서, 요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권 최초 감정가예요. 18억. 자,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현재 이게 크게 나와 있는 게 토지하고 소나무, 조경수가 나와 있는데, 토지가 17억 8천, 조경수가 4천만 원. 도화해가지고 얼마예요? 18억.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때는 16년에는 32억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경매가.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어떠냐. 유찰이라고 써 있는. 이 물건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뭐 빼고 다시 넣고 빼고 합니다. 전체 다 그래. 네. 전체 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 골치 아파 이거 안 봐 하지만, 재밌는 물건이 좀만 찾아보면은 해결만 딱 맥만 잘 잡으면은 재밌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매마당에서는 최초 가격이 18억으로 법인돼 있었어요. 그게 정확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기 행꿈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꿈사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실 몇 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니까 제가 진짜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닌. 아니? 제가 저는 좀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아니고. 근데 이번에 새로 뽑을 때는 엑스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한 옥션에서도 18억으로 써 있었어. 경매마당.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경매지만 좀 달러.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옥션을 보는 사람 옥션만 보고, 행꿈사만 보고, 또 여기서는 경매마당만 볼 거 아니에요. 얼굴 있단만 해. 너무 커. 자,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안 한 건 사지 않아요. 불하지 않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배운 게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갖고 계실래요? 이거 밑에 거. 자, 1번이죠. 네. 1번에 하고 제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출력을 했고, 2번도 19억 3천이에요. 근데 이건 12억 들고 거꾸로 12억 5천이에요. 2번, 3번
36억인데 원래 36억 아니 3억 6,200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격 언제 최종적으로 롯데 평가한 게 올 초에 3월 달에 4번 이거 좀 12억 5천이야. 21억 4천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고 헷갈려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 항상 보라고 했죠. 감정평가하고 요거 같이 항상 맞춰보세요. 5번도 재밌어. 2억 2천이야. 42억이야. 뭐야? 이건 도대체 이거 뭐 장난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근데 도대체? 이거는 왜냐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 전에 관련 사건들이 있어. 다 찾아보면은 요때 날짜가 비교해보면 요때 이 금액이 맞아. 그때는 다른 거 집어넣고 빼고 막 이렇게 뭐 좌우로 정리 다시 한 거예요. 해치 모여. 그렇게 차이가 나. 우리 감탄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다? 좀 더 일반 사람들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우리는 어려워하지 말고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거죠. 그럼 이제 1번 하겠습니다. 자,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1번 아까쯤에 이게 건물 없죠? 네. 소나무 아까쯤에 있었어요? 네.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선 소나무 해가지고 3,900이야. 근데 보통 이거는 소나무 값을 여기서는 매각에 포함해야 돼 있어요. 근데 소나무 없죠. 위치는 저기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매 지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그러면. 네. 사진 찍어가지고 없는 거다. 그러면 원래 이것도 빼고 시작을 해야 된다. 감정가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재감정 또 해야겠네요. 그렇죠. 시세에 그러면은 따라 또 올라가. 자 그러면 누가 낙찰을 받았어. 거기서 다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 낙찰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해도 돼.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열받지. 그러면 저기 그래서 매각 불허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경매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현황하고 안 맞잖아. 그게 매각 건물 명세서가 아닌 여기서는 현황이잖아요. 현황인데 요걸 가지고 감정평가사도 얘네들 하나의 자료니까. 저기 그래서 괜찮아요? 예, 법원에서 내보낸 자료니까. 나는 매각 물건 명세서는 없더라고요. 소나무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역도상 맹지래. 매각물건 명세서에 조경수 매각 포함이라고 써 있어. 맞죠? 이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번 사항에 대해서 과수원이니까 우리는 농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 농지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본다? 농지증 어디다 신청해요? 인터넷. 인터넷으로 어디 정부24. 정부24 하셔 인터넷 신청해서 어디하고 통화를 해봐야 될 거예요? 주민센터. 담당자. 여기는 농지증은 바로 윗단계예요. 사리현 동이죠. 동은 주민센터죠. 사리현동 바로 위에. 일산 동구청. 구청. 네. 농지증은 그 해당 그 지번의 지역에 무슨 리다 그러면 리 바로 위에 면 사무소. 농지증 신청하면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몰라가지고 문자가 와 그냥 담당자가 그분이랑 통하면. 네. 그럼 여기는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일산 동구청으로. 농지증은 바로 윗단계로 간다. 네. 농지증을 우리 신청을 했어. 여기서 보니까 농지증 제출하라 써 있고요. 원상 회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이건 원상 회복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법정 지상권 제시의 건물 저거 같아요. 저 하우스.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송땡땡무님이 2억 원의 유치권 신청을 했대. 근데 그 성인 여부는 불분명함. 그럼 유치권을 뭘 했을까요? 자, 유치권은 이분이 송땡땡님이 다른데 다 신청했어. 다 1번부터 5번 물건까지. 근데 금액이 다 달라. 하지만 2번부터 5번까지는 유치권이
나중에 소송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존재 아니면 부존재는 나온다 했죠. 존재 소송, 부존재 소송. 우리는 부존재한다 주장하는 거고 그쪽은 존재한다 주장하는 거고. 네. 근데 부존재한다고 채권단에서 경매 신청 채권단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 2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서류적으로. 그럼 1번도 마찬가지 것이다. 1번도 마찬가지 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 유치권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표시도 아무것도 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겁낼 할 필요가 없다. 다 유치권은 이제 성립하는 게 딱 있다고 했어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표시가 유치치, 채권,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서. 해당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채권,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해당 물건하고 그 계약서하고 서로 일치해야 돼. 상호 딱 결련성이 있어야 돼. 엉뚱한 거 계약서 갖다가 하면 안 되죠. 점유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지금 점유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점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롭게 아니. 안내가 돼 있어야 아니다,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어야 되고, 알려줘야 돼. 도래해야 돼. 맞아, 잔금. 그러면 잔금. 잔금 미지급한 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사에 경매가 관계되는 개시가 된 이후에 금액. 미지급 날짜야. 그러면 경매 개시하는 신청하기 전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 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주겠는데 그 날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도래. 돈도 못 받고 있어야 돼. 그렇죠. 돈도 못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 아까 저 사람들이 유치권 자랑하면은 평화롭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도. 그건 평화롭게? 네. 그건 뭐죠? 아, 평화롭게 안 하는 건 뭐 뭐죠? 싸우고 해가지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뜻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도 여기도 농지가 써 있네. 답입니다. 답. 그러면은 최초는 19억인데 6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34%까지 떨어진 거죠. 이건 토지 매각입니다. 토지만 있는 거예요. 토지.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적도구상 맹지래. 뭐 이거는 어차피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송땡땡이 1억 7천을 유치권 있다 신고를 했어. 하지만 채권자 농협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어. 자, 그럼 우리 확정 판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확정 판결. 법원 사건 연락 아닌가? 비슷해요. 법원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은 사건 열람하면 나의 사건 열람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흐름만 나와. 그 확정 판결문을 보려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정보가 있어요. 그 대법원 사이트에. 거기에 이걸 치면 나와요. 근데 이거 발급받는데 1,100원인가 1,200원 내고 발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 다 돈 내라고 그래. 등기 떼는 거 돈 내라고. 정부는 서비스인데. 1,000원 제가 내드릴게요. 네. 자, 세 번째는 3억 6,200짜리가 1억 2,400으로 34% 떨어졌고, 그것도 농지인데 이건 전입니다. 전. 하여튼 낙찰받기 전까지는 그 유치권 걸 못 보죠. 네, 못 보죠.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확정 판결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 확정 판결은 볼 수 있어요. 네, 판결문은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대법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보라는 네, 거죠? 대법원 거기서 사이트 있다가 저기 우리 스터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500원. 네. 싸요. 여기서는 6천만 원 유치권 있다가 신고돼 있어. 근데 여기서도 부존재 유치권이 아니다 하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자, 소송은 확정 판결이에요. 가처분은 소송 전이에요. 그죠? 소송 전 가처분. 그리고 신청은 결정해 준다 했어요. 가처분 신청은 인정이 되면은 인용이라 해요. 인용 결정을 해줘요. 요번에 그 여당에서도 막 해가지고 인용했냐, 인정해주냐, 결정해주냐 그러죠. 네. 그 말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네. 아, 기각되냐? 기각되냐. 아, 이게 그런, 자, 이거는
소송 전에 이해관계자 불러가지고 신청한 사람 불러요. 불러서 물어보는 게 뭐냐? 심리라고 그래. 심리를 들어봐서 인정이 되면은 상대방 안 불러요. 무슨 가처분 할 때는 먼저 그 신청권자 불러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인정해줘요. 인정.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기각되면 소송해요? 기각되면은 소송할 수도 있죠. 근데 자, 가처분이란 거는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가등기, 가는 임시 가짜예요. 임시. 그 본고를 하기 전에 딱 잡아놓는 거예요. 가처분은 뭐뭐뭐 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지하고 꼼짝마 하고 딱 가처분 해놓은 거고. 소송 전에, 본 소송 전에. 소송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불러가지고 변론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은 확정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도 내가 돈 받을 게 있어. 채권이 있어. 그러면 그 상대방의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먼저 신청을 해놔. 왜? 그 돈 줄 채무자가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버리면. 그래서 가압류, 돈 압류 전에 딱 먼저 딱 찜을 해놔. 움직이지 마. 팔지도 마. 다른 사람 사지도 마.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압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건 조건이 특별히 없이 그냥 신청을 해서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건만 맞으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네.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가처분하고 어떨 때는 가압류를 해요? 자, 그거는 스터디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가압류는 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어디 들어가? 소유권에 관련된 돈 달라고 한 게 어디에 들어가요? 갑부에 들어가죠. 네. 가처분 어디 들어가? 을구에 들어가. 가처분은 물건에 대해서 뭐뭐 하지 마. 너 이거 사지도 마. 너 팔지도 마. 처분. 가처분. 또 너 이거 뭐 무슨 이혼해 열지도 마. 그죠? 가처분은 물건이에요. 어떤 돈에 대해 관련된 게 아니고. 그래서 등기부에 을구에 나오는 거죠. 을구는 물건이죠. 물건에 설정된 권리예요. 물건.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돈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건 갑부에 나오는 거죠. 갑부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을구에 나오고 소유권은 갑부에 나오고 플러스 압류, 가압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나오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나오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제 4가지가 됐어요. 뭐예요? 임의경매, 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 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어. 현실성 경매. 이제 공매도 나와요. 공매 공고 나옵니다. 아, 공매예요? 네, 하나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등기부에 보시잖아요. 공매가 등기부에 나와요? 나와요. 공매 공고해가지고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갑부에 나와요. 그래요? 또 하나 이제 끼워 맞춰줬어요. 근데 잊어먹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은 지 해주시겠죠. 얼마 안 여러 번 들었는데. 해주시겠죠. 뭐. 믿는 도끼에 믿는다. 발등이 안 아프다. 믿는 도끼 믿는다. 자, 그럼 4번째도 과수원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과수원 땅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 구릉 져가지고 산이 밋밋하잖아요. 네. 뭔가 좀 과수원 쪽에 했나 봐요. 대박. 여기는 21억인데 7억 2,500원 떨어졌어요. 34%. 이제 5번 물건이 재밌어요. 5번 물건. 42억 6천. 자, 토지가 몇 평이냐? 2,100평이야. 건물이 236평이야. 그건 다 나왔어요? 건물까지?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나오는 거. 상가. 2,300평이면 사실 뭔가 할만하다. 여기는 아예 상가로 나왔더라고요. 가수원이 아니고. 근데 이게 당초에 얼마짜리냐? 이게 지금 120억짜리야. 125, 120짜리가 40억에 나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공투로?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은 자, 토지가 88억이야. 88억. 그러면 한 40억 정도 건물이겠죠. 평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토지가 2,100평. 2,200평이네. 일산인데. 그리고 건물이 34억에 나온 거예요. 음, 무슨 감정가가. 여기서 이게 이제 건물. 건물도 34억.
근데 이게 지금 다 34%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이니까 34억에 3분의 1이면 약 10억 정도. 10억 정도 건물에 나온 거고, 토지는 약 90억인데 3분의 1이니까 30억. 네. 그래서 40m. 네. 그럼 30억 잡고 30억이면은 2,000평이면은 평당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50만 원 정도 평당. 여기. 이게 상가로 돼 있는 거면 용도 변경해서 된 거잖아요. 어디 가요? 이 5번 물건은 상가 뭐 과수원 이런 게 아니고 네. 상가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어디요? 용도 그게? 어디? 자, 동네마다 그리 돼 있던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린 시설이라. 근린 시설. 용도가 지목이 안 바뀌었어. 여기는 과수원돼 있는데? 아니 그 과수원, 과도로 다 전이잖아요. 네. 다 농지 관련된 거잖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목이 바뀌어야지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고 대지가 돼야 그, 되니까. 그러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거 무허가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 건물은 다 무허가예요 현재. 무허가. 이게 근린 시설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 그럴 수 네. 있는 거예요. 무허가 근린 무허가로. 시설이지. 무허가. 무허가로. 자 여기 나와요. 허가도 안 내고 했나 봐.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근데 허가가 나중에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 건물이 다 만들어진 뒤에 음. 신청하면은 대지를 바꿔준다 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을 안 한 거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여기 조경수 매각에 포함이에요. 여기 가서 나무 숫자 세봐야 아마 또 뽑아갔을 거예요. 좋은 나무들은. 그 농지증 필요한 거고. 30번, 35번 전체 다 건물은 감정 시절에 예?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준공이 안 난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이 미등재된 건축물로서 가처분 촉탁 등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촉탁 등기 그때 알려드렸죠. 본인의 그 당사자의 상관없이 법원에서. 대신 법원에서 직접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해주냐면 채권자가 한 거예요. 채권자가. 채권자가 촉탁 등기, 가처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어. 어떤 경우 하느냐? 우리 지상권 설정하잖아요. 지상권 언제 설정해? 땅 거지, 토지를 근저당 설정할 때 지상권 같이 설정한다고. 네네네. 근데 지상권 설정할 때 얘네들이 지상권 토지를 받았어요. 근데 건물까지 PF를 일으켰을 거예요. PF 대출을. 건물까지 대출을 일으켰을 때 얘네들이 이거 건물 등재되면은 저기 등기 되면은 이거 공동담보 다 잡아줘. 그래서 대출을 더 땡겼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해주는데 왜 건물이 등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줘? 근데 특수한 상황 같은 건 해주죠. 뭐 해서 대형 건설회사라든지 걔네 신용도 믿고 해주거든요. 옛날에 PF 공사가 많았어요. 대형 건설회사들이 자기 돈 안 가지고 PF 땅 가지고 남의 다른 개인 사유지 가지고 그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그 건설회사의 신용도를 넣고 PF 대출을 일으켜요. 그래서 건물 아파트 준공하고 나서 분양해서 갚을게. 그러다가 어그러진 게 간혹 미등기 전매 뭐 대지권 뭐 미등 그런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F를 일으켰는데 건물을 준공을 안 시킨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왜 토지주가 어떤 사유로 해서 준공시키면은 빚쟁이들 막 많아 더 달라고 그래. 일부러 준공 안 시킨 거야. 근데 이게 확실한 서류가 앞뒤 서류가 있으면은 누가 하느냐?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해 버리는 거야. 그게 가처분 촉탁 등기입니다. 여기 있는 가처분 촉탁에 의하여 등기된 건물로 공부는 서류죠.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은 부재함 없다는 거예요. 공사는 미완료 상태야. 하지만 등기는 됐어.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옛날엔 건축물 대장은 뭐냐? 거꾸로 하면 공사를 착공계되고 먼저 허가를 내. 허가, 착공, 준공이 완료돼야지 건축물 대장이 되고 저 지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얘는 건물 다 줬어. 근데 안 해. 원래 이 땅 주인이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주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해.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얘네가 저기 그 신청권자가 약속 다 한 거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법원에서. 옛날에 안 받아들여 주니까 너무 이게 피해를 많이 본 거야. 그 근저당권자가. 네. 이것도 근저당권자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은행. 내가 항상 그러죠. 네네. 은행 정말 은행. 다 보호를 해줘. 이것도 근저당권자가 너무 피해를 보니까 너 촉탁 등기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주니까 얘네가 촉탁 등기를 해버린 거야. 등기 주는 거면 안 내도 이게 바로 촉탁 등기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가처분 촉탁 등기가 이런 경우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은 등기를 해놓고 같이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경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경매는 등기가 안 되는 건 절대 경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저것도 사실 무허가니까 무허가면 뭐예요? 등기 안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그럼 저 경매 못 붙여. 근데 건물에 다 준공돼가 사용하고 있었어. 그 민속마을로, 그죠? 민속촌 마을로 사용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거를 등기를 해버려가지고 채권자. 왜 채권자가 등기를 해버려가지고 왜 소유자에 상관없이 그게 촉탁 등기라고 했죠.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줘, 법원에서 그렇게 해줘. 소유자에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야. 왜? 그 요건만 맞으면은 해서 촉탁 등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금액까지 같이 경매에 나와버린 거야. 그 소유권을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받으면은. 그 대신에 그때 나중에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등기해야죠. 근데 무허가 건물이라면서요. 그 무허가는 뭐냐? 승인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야. 나중에 준공이냐 우리가 처리해야죠. 등기는 됐는데 무허가. 네. 좀 희한하다. 그게 바로 가처분 촉탁 등기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선생님. 네.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법정지상권 들어가다 보면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정지상권도 어떻게 보면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정지상권 주장을 못 해. 왜 무허가라서? 등기를 벌써 해버렸잖아. 등기를 해버리면 뭐. 등기가 안 됐을 때 내 거라고 하고 법정. 얘기를 해서 안 돼. 그걸 인지 알았어. 법정지상권 등기가 안 된 걸 갖고 잘. 아니 등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자기 그 사람 걸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를 해버리고 그거를 딱 그걸 잡아버린 거지 담보로. 꼼짝 못 하는 거지. 근저당을 잡아버린 거지. 뭔가 복잡하다. 어렵다. 엄청 어렵네. 이게 자, 근린생활시설은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그죠? 2종은 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죠? 그 2종 뭐 한다 했어요? 아파트 빼고 다 지어요. 아니요. 다는 못 치고 제조시설. 제조시. 공장에 변형된 걸 할 수가 있다 했죠. 길이 좁아도. 공장에서. 그래서 공장에서 보면 제조시설 써 있어. 네네네. 그 2종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종에 뭐 할 수 있냐면은 고시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고시대.